무상으로 수리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냥 돌아가던가 해라.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안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삼성 서비스 센터에 한 군데 들렸다가 이제 또 다른 서비스 센터로 가는 길인데요. 가는 길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제 경험담을 통해서 최근 불고 있는 폴더블폰 이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좀 한마디 드려볼까 해요. 폴더블폰이 삼성 주력폰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또 많은 분들이 이제는 폴더블폰으로 바꿔볼까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면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내구성 이슈인데요. 이게 기존 폰들처럼 강화유리 재질이 아니다 보니까 스크래치나 외부 데미지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특히 접히는 부분에서 아직도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인터넷에 후기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구매 대기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살짝 걱정이 되시죠. 수리비도 걱정이에요. 이게 구조적으로 내구성이 담보되지 않은 형태인데다가 또 문제가 수리비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거든요. 이 폴더블폰 그 내부 액정 수리비를 아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그 Z 플립 같은 경우가 최대 54만원, 그리고 폴드3, 제가 사용하고 있는 폴드3 같은 경우는 72만원까지 이제 수리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보통 내부 액정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수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비용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웬만한 중급기기 신품 한 대 값 정도 하는 거죠. 네, 이게 진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당해보시면 피눈물이 납니다. 제 경험담을 좀 그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바로 직전에는 삼성의 노트 10 모델을 사용을 했었고요. 저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폴드 그 전의 모델들을 이제 구매할까도 많이 했었는데 좀 미뤄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3세대 모델까지도 나왔고 또 만듦새나 완성도도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생각들도 들었고요. 또 이 3세대 모델부터는 실제로 삼성에서도 이제 주력폰으로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가 삼성에서도 제 생각에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겠지라는 생각에 사실 반신반의하면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영상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같은 폴더블폰 유저 입장에서 항상 저도 불안해하는 부분인데 저런 상황이 진짜 나한테도 발생을 하면 진짜 너무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일이 저한테도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지금 이 폴드3 폰 사고 나서 한 보름 만인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액정을 한번 무상으로 교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전혀 이제 데미지나 이런 건 없었고 이제 액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먹통이 돼버려서 한번 교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할까 하다가 한 2달 기다려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체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이제 교체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한 달 전쯤인가 이제 액정에 이제 픽셀 하나가 빛 번짐 같은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지? 라고 이제 좀 보다가 이게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은 이렇게 이제 검정색으로 화면이 이제 일부가 죽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산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 이제 방문을 했고요. 1시간 정도 기다려서 이제 기사분을 만났는데, 기사분께서 이제 하시는 행동이 조금 황당했어요. 뭐냐면 이분이 이제 핸드폰을 받아서 보시고 이게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좀 열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외관만 집중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또 잠깐 이렇게 외관을 쭉 둘러보시더니 힌지 쪽에 이제 스크래치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거는 고객 과실이다 라고 판정을 하시더라고요. 과실 여부를, 원인을 이제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데까지 한 1분도 안 걸렸어요. 개인적으로 그 상황이 조금 황당해서, 아니 제대로 보시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결론을 한 번에 내시느냐 라고 좀 따져 물었더니 기사분 하시는 말씀이, 회사 정책상 이 힌지 부분에 작은 상처나 스크래치가 있으면 이건 고객 과실로 판정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말이, 지금까지 핸드폰 사용하시면서 떨어뜨리신 적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제 증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저런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힌지에 상처가 있으면은 결국 고객 과실이 이제 회사의 정책이다 라고 이제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객 말은
더 이상 뭐 거기서는 통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유상으로 수리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냥 돌아가던가 해라 라는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제 24시간 손에 들고 다니는 물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잘한 외부 충격 같은 것들이나 상처는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폴더블폰 같은 경우는 구조상 힌지가 이렇게 도드라져 있는 구조다 보니까 여기가 상처가 날 확률도 굉장히 많고요. 또 케이스를 이제 씌워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케이스를 씌운다 하더라도 이 구조상 이 힌지 부분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사용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힌지 부분의 스크래치나 상처는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이 힌지 부분에 작은 상처나 스크래치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상처와 상관없이 내부 디스플레이에 좀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결국은 고객 과실로 판정받을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고객 과실로 인한 외부 충격으로 내부 디스플레이에 손상이 갈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로 주장을 하는 건데요. 물론 외부에 충격이 가해져서 디스플레이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원리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문제는 이 어느 정도 충격까지가 제조사의 결함이고 고객이 과실이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제조사와 사용자 간에 이 누구의 잘못이냐라는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제조사는 당연히 제품 결함을 인정하는 모양새는 싫을 테고요. 또 소비자 역시도 사용자의 과실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슈를 두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게 그 상처 부위거든요. 여기가 상처 부위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 부위는 나중에 자세히 별도로 사진을 찍어서 올릴게요. 실제로 이 상처가 제가 책상 위에 올려놨다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난 스크래치인데요. 한 1m 정도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일은 충분히 핸드폰 사용하다 보면은 일어날 수 있는 일상다반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 충격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막 50만원, 60만원씩 나온다? 그걸 납득할 수 있는 소비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24시간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다 보면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원인을 제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그 모든 원인을 사용자 과실이라고 판정한다면 그건 제조사가 져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제조사에서는 일정 수준의 내구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제품 출시를 아예 미루거나 보완해서 내놓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을 무조건 약자인 고객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제품 개선이나 AS 정책의 개선을 통해서 케어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걸 보면 폴더블폰은 아직 내구성 면에서는 완성형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한 제품의 완성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서비스 마인드 역시도 아직 이 폴더블폰 같은 제품을 주력 제품으로 판매할 단계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삼성 케어 플러스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자기 부담금 좀 내고 수리받고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원인 파악 없이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다 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센터 직원분께 조금 기분이 상해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 결국 또 다른 서비스 센터 찾아가느라 이렇게 중복 시간 투자를 하고 있네요. 센터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영상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더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라는 기업을 빼고는 모바일 기기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 일종의 독과점 시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최근 삼성의 GOS 이슈들을 포함해서 요즘 삼성전자가 하는 그 여러가지 행보들을 보고 있노라면 사실 여러가지 위기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의 어떤 도요타의 느낌이랄까요? 예, 그런 사건들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기기를 애용하는 애용자이면서 유저고요. 또 삼성전자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삼성전자가 고객들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도 좀 궁금하니까요. 하단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